이코노미스트 김한준 박사 오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그 글로벌 시황 저희가 박사님한테 시황 들은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또 네. 글로벌 그 FX 이런 네. 시황에 대해서 네, 네. 쭉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저희가 무슨 뭐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네. 현재를 진단하는 그렇죠. 그거 그렇죠. 중심으로 예. 합니다만 네. 박사님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좀 맞아 떨어져가서 예, FX는 네. 완전히 뭐 딱 맞으셨고요. 그래요. 오늘 고견도 잘 듣겠습니다. 예. 네. 네, 일단 뭐 주식시장은 좀 국면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도 네. 강세장일 때도 보통 두 단계를 거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경기는 이게 올라가나 마나,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렇게 의심하지만 네. 금리가 너무 싸서 주가가 올라가는 네. 그 상승 초기 단계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장이 달아오르면 경기가 좋은 게 누구나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예. 금리가 올라갑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네. 하지만 뭐 그게 어때서 경기가 좋은데 음. 그러면서 이제 배포 있게 올라가는 네네. 그게 이제 강세장의 이제 후반부거든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질 때도 두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성장주라든지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부터 먼저 떨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조금 더 침체되면서 약세장의 후반부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제 금리는 떨어지는데 금리는 이제 정말 바라던 대로 떨어지는데 기업 실적이 이번에는 안 좋고 경기가 계속 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약세장의 후반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약세장의 전반부가 2022년 올해로 이제 마무리되고 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른바 이제 역실적 장세, 이제 약세장의 후반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제 역금융 장세라고 네. 그러거든요. 이제 네. 약간 금융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역금융 장세라고 하는데 역금융 장세에서 이제 본격적인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기술적 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기술적 랠리가 이제 산타 랠리까지 이어지고 뭐 연초까지도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게요. 또 투자자분들은 좀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좀 애매합니다. 예. 일단 몇 가지 점에서 기업 실적이 내년 1월 한 하순 네. 내지는 2월 달에 이제 올해 4분기 실적이 이제 나타나는데 네. 발표되는데 이때까지는 조금 실적 공백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 실적이 3분기까지는 잘 버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럭저럭. 예.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을 지금 뭐 약간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네. 이게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있어야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렇죠. 예. 약간 실적 공백기 예. 그리고 경기 지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락가락합니다. 네. 경기가 나빠지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아직 확실하게 나빠지진 또 않고 있거든요. 고용도요 만만치 네. 않았잖아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예, 말씀하셨던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도 예. 20만 건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6만 예. 건이 나오고 뭐 임금 상승률도 전월비 0.6%나 증가하고 예. 고용 시장은 뭐 이게 고용 시장만 보면 뭐 실업률 3.7%라는 게 완전 고용이잖아요. 네. 임금 상승률도 되게 네, 높았잖아요. 임금 상승률이 뭐 5% 예, 전년 5.1%인가요? 전월비, 예, 예. 전년 동월비, 예. 전월비로는 0.6%나 예. 오르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뭐 경기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앞으로 나쁠 것이다라는 두려움은 있지만 아직 그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틈바구니 안에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열심히 적었는데요. 이게
이제 올라갈 때는 1단계, 2단계 상승 초기 더 강세. 그다음에 내려갈 때도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인데 저희가 지금 역실적 장세, 네. 경기는 내려가고 금리도 이제 조금 네. 내려가는 지금 약세장의 후반기로 가신다고 했는데 네.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첫 번째 단계도 사실 금리는 낮고 경기가 꼭 좋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헷갈리기만 해도 헷갈리기만 해도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올라.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네네네. 근데 사실 지금의 어려움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달 후에 나올 실적들이 엄청 나쁠까봐 네. 지금 긴장하고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국면인 거죠. 네. 거의 경기는 나빠진다는 게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신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는 다들 네. 거의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내년이든 후년이든. 네. 내년에 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건 네. 뭐 일단 예측 기관들, 네. 뭐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모든 기관에서 올해 성장률을 뭐 한 2.5%,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평균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1.5%.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좀 급냉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전 세계 각국별로 보면 조금 온도 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좀 가벼운 경기 침체, 또 유럽은 조금 깊은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신흥국들은 그래도 선방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네. 있는데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경기 침체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물가가 높다. 네. 네. 그래서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내년에 금리를 좀 내리면 경기에 도움이 될 텐데 동결한다는 거잖아요. 내리는 게 아니고 네. 쭉 올렸다가 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그 높은 상태로 네, 기다리겠다. ECB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도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그 높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지만 높은 금리가 이렇게 주렁주렁 위에 매달려 있으니까 경기가 맥을 못 춘다. 그리고 올해 많은 감원이 일어났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테크 네, 쪽에서도. 특히 미국 테크 네. 기업들 뭐 전 세계적으로 감원이 네.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감원이 이제 내년도에 소비를 좀 둔화시킬 거다. 선진국 소비. 그 다음에 유로존이 내년도 성장률이 조금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해 에너지 쇼크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재정 지출 여력도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네. 그리고 조금 이제 큰 카운터 펀치를 맞아가지고 휘청거리는 상태인 거죠. 유로존은. 그러니까 내년도는 이 물가가 조금 내려오더라도 여전히 높은 물가. 여전히 높은 물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로존도 뭐 시원찮을 거고 또 중국도 뭐 봉쇄를 해제한다고는 하지만 고질적인 지금 부동산 네. 시장의 침체라든지 또 부채 문제가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저런 걸 다 모아보면 내년도 전 세계 총수요가 둔화되는 것은 뭐 분명하다. 하지만 각국별로 온도차는 있을 거다. 뭐 그런 정도. 특히 유럽이 미국보다 나쁠 것이다 하는 거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에너지 위기 이런 걸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부가 별로 돈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에서 뭔가 이제 재정 정책 네. 이런 거 하는데 여력이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로존의 어쨌든 중심축인 독일이 네.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네. 마이너스 0.7. 아, 예. 네, 그래서 독일이 역성장을 보이고 뭐 프랑스도 두 번째로 이제 큰 나라지만 조금 성장률이 저조하고 또 국가 부채가 많은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이런 쪽도 남유럽 국가도 좀 부채 때문에 네. 경기가 좀 시원치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유로존은 전체적으로 또 내년도 뭐 이번에 겨울을 잘 난다고 해도 사실 내년 3월 정도 봄에는 다시 또 바닥난 그 천연가스 탱크와 네. 그다음에 원유 탱크를 다시 채워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 없는 거죠. 또 네.
또 봄을 지나면 또 내년 겨울을 또 준비해야 되는 네.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종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계속 에너지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겠습니다. 유럽이 네. 계속해서 어려울 가능성이 많은 네. 거예요. 결국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는 이제 올라서 쭉 네. 가고 그러면 금년 내내 저희가 한 게 굿뉴스가 배드뉴스였잖아요. 맞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네. 페드가 강하게 올릴 테니까 주식은 나쁘다 이렇게 했는데 네. 내년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오히려 좋아야 네. 그 주식시장은 네. 더 포지티브한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겠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뉴욕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시장 금리가. 네. 뭐 2년물도 한 10bp 네. 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10년물도 떨어졌는데 네. 고용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뭐 고용 지표의 내용을 뜯어 보니까 네. 약간 뭐 좀 이거는 너무 이렇게 고용 시장이 뜨겁다고 해석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좀 회복이 되고, 네, 다 올라왔죠. 네, 뭐. 빠졌다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 금리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네. 오히려 달러는 약해졌고, 네. 그런데 주가가 많이는 못 올랐어요. 예. 주가가 회복은 됐지만 네. 많이 못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제 금리가 뭐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가 4.4에서 무려 네. 지금 3.5까지. 예, 3.49 뭐 네, 이렇게 3.49인가요? 예, 예, 예. 거의 한 100bp, 1.0% 예.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예. 이게 11월 달 지난달에 주가 랠리의 가장 큰 1등 공신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금리가 떨어진 네. 게. 근데 금요일 날 모습은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기류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살짝 비쳤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하신 이제 좋은 뉴스가 나쁜 좀 뉴스가 나쁜 되고. 네. 그동안은 이제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였는데 네. 이제는 그냥 앞으로는 나쁜 뉴스는 기업 실적이 나쁘거나 뭐 경기 지표가 나쁘면 그냥 나쁜 뭐 걸로. 나쁜 거다. 네. 나쁜 게 나쁜 거지 뭐 좋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좀 이런 명제가 역설이 안 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역실적 장세라는 게 경기가 나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약간 불안한 이렇게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진짜 나빠 이러면서 이제 뭐 경기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움찔 놀라는 진짜 나쁘구나. 예. 주식 팔아야지. 못 버티고 이제 이런 이제 약세장의 마지막 국면이 이제 역실적 장세인데 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가벼운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약간 뭐 심한 하락, 네. 괴멸적인 주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금 S&P 500이 뭐 4,070, 네. 뭐 S&P 500 PER이 지금 한 18배 정도, 18배 정도 네. 이렇게 와 있는데 지난번 저점에서는 15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싼 맛은 없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가를 견인했는데 이제부터는 금리 하락이 더 이상 호재만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 실적이 이제 뒷걸음질 치기 때문에 네. 높은 PER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려고 더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이제 돈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경쟁적으로 소위 입찰을 하면서 PER이 올라가잖아요. 네. 주가 수익 네, 비율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기업 실적 뭐 하반기에도 더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주춤주춤 이제 발을 빼면 또 PER이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18배 정도의 S&P 500 PER이 만약에 18배에서 한 16배 정도로 떨어지고 S&P 500의 기업 이익이 주당 지금 $220 정도 지금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컨센서스가 한 $205까지 내년에 이제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뭐 한 5 내지 7%, 네. 뭐 심지어는 한 10% 정도 감익이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업 실적도 이제 좀 뒷걸음질 치면서 PER도 낮아지고 시장에 이제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적정 S&P 500 지수는 지금 4,000원짜리에서 한 3,600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하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금 뭐 이익과 또 멀티플의 하락을 네. 이제 이렇게 조합해서 생각하면요. 네. 결국 그래도 크게 보면 이제 금리만 볼 게 아니라 네. 경기 쪽으로 이렇게 눈이 좀 돌아서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예.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사실 뭐 금리를 올리는 게 네. 내년도 1년 내내 올리는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예. 뭐 기껏해야 제가 볼 때도 3월에서 네. 한 5.0 많이 올려봐야 네, 5.25. 5.0. 예, 예. 뭐 양보해도 5.25. 네. 예. 뭐 5.0, 5.25. 그래 봤자 지금 얼마 안 남은 12월에 거죠? 4.5 오, 예. 되면 뭐 새해 들어서 25bp 베이비 스텝으로 2번 정도 올리는 네. 이제 그런 정도인데 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8분 응선. 이제 완전히 이제 막바지 국면에 네. 들어가 있는 거죠. 무섭지도 않아요. 네. 75씩 3번 올리고 네, 뭐 50 올렸는데 이제 25 2번 올리고 3번 네, 올리고 이제까지 뭐 온 게 네. 뭐 400bp, 예, 425bp 그렇게 올려놓고서 뭐 올렸는데요. 무슨 네. 차이가 있겠어요. 올해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장에 이제 더 더 이상 네. 이제 주적이 아니고 악재가 아니다. 악재가 네. 아니고 이제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네. 그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데 네. 경기가 나쁜데 진짜 얼마나 나쁜데 음. 근데 만약에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내년도에 짠 별로 안 나쁜다 이러면 주가는 이제 폭등하죠. 네. 네, 폭등하게 기업 실적도 4분기 실적 열어봤더니 야 괜히 쫄았네. 네. 이러면 이제 뭐 내년 초에 1월 말에 이제 실적 시즌에서 네. 주가는 이제 폭등할 겁니다. 네. 그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왜냐면 네, 맞습니다. 이자율 올려놓은 다음에 누적 효과도 좀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네. 네. 그래서 그때 내년 1분기. 네, 그래도 기업들이 또 축소 경영도 하고 네. 뭐 재고 떨이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연말이 이제 또 그 소비 시즌이라서 네. 소비 시즌에 약간 그 왜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계절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전년 같은 기간, 같은 연말, 작년 연말을 하고 이제 비교도 하겠지만 네. 그래도 한쪽에서는 기업이 이제 뭐 이렇게 비용도 줄이고 감원도 해서 네. 또 뭐 여러 가지 생산성도 네. 개선하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연말 쇼핑 시즌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고 네. 뭐 이제 이런 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네. 고용 지표도 그렇고 모든 경제 지표도 그렇지만 기업 실적도 4분기가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예상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 주셨듯이 이제 누적된 금리 인상의 끝물에서 마무리 국면에서 나오는 기업 실적이라는 점, 네. 그리고 또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새해 네. 2023년 전체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얼만큼 앞으로 이익이 날 것 같다, 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감원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기업이 축소 경영을 이제 지금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좀 죽는 소리를 하지 않을까. 이제 죽는 죽는 소리하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새해 굉장히 우리는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예. 어렵습니다. 어려울 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그렇네요. 네, 4분기 실적 예. 또 1분기 1분기. 1월 네. 말에 실적 시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FOMC 준비할 게 네. 아니라 기업 실적 발표 네, 준비해야 네. 되게 생겼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 퍼 얘기하실 때 지금 현재 한 18배 정도 네. 됐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계속 20 이상에 있었던 게 지금 네. 내려온 거잖아요. 네, 22배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올라갔습니다. 15가 지금 바닥이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이미 사실 많이 내려와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실적 여기 퍼의 중심이 되는 실적도 지금 네. 얘기하신 현재 225달러가 아니라 네. 장래 205달러를 베이스해서 한 거죠.
아닙니다. 지금은 12개월 예상 EPS가 예. 지금 220달러입니다. 지금 예. 12개월이 예. 205는 그렇게까지 내려갈 네. 가능성이 네.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주가는 어쨌든 뭐 4,800에서 S&P 500 기준으로 네. 지금 4,000까지 내려와 예, 있지 예. 않습니까? 네. 뭐 지난번에 예, 더 내려갔었지만 근데 EPS는 아직은 조정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보인 걸 봐서는 네. 연초에 4,800에서 지금 적지 않게 뭐 어쨌든 저점으로 보면 한 20%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고점 대비. 네. 그러니까 이익은 아직 수정을 안 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좀 자신이 없어서. 하지만 주가는 이미 많이 빠진 게 네, 아니라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또 가지고 네, 오셔서 네, 네.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네. 아침부터 헷갈리실지 네.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 맨날 헷갈립니다. S&P 500 위험 프리미엄이 이제 네. 진한색 그 까만색 선인데 네. 이게 연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연준도 이 모델을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금리와 기업 실적, 그다음에 PER, 그다음에 주가 네. 이런 것들을 모두 함축한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트의 의미는 왼쪽 축인데요. S&P 500 PER 있지 않습니까? 네. 예상 이익을 적용한 그렇죠. 예. 소위 포워드 EPS를 네. 적용한 PER이 예. PER을 역수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퍼센트를 계산하면 네. 배당 수익률이 일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눴듯이 네.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누면 그러니까 PER의 역수면 역수. 주식시장이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 관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배당 수익률이 배당에 대한 기대 예. 수익률이 됐듯이 그러니까 이 퍼가 20%면 저게 5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10%면 1이 되겠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S&P 4가 뭐 20배다 그러면 뭐 단순화해서 네. 뭐 5%가 네,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금리가 3%다 그러면 그렇죠. 네, 한 2% 차이가 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2%를 이제 먹기 위해서 네. 채권 투자를 포기하는 네. 채권 투자는 국채니까 네. 정말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받는 무조건 거죠? 받는 네, 네. 확정 네. 픽스드 예, 인컴이라고 예, 하는 예, 거고 주식 수익률은 그거는 아무도 보장을 안 하는 네. 뭐 재무부가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연준이 보장하는 예, 것도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불확실한 이익인데 프리미엄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이죠. 예, 예. 네, 위험 수당입니다. 네, 주식 예, 투자자들한테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위험 수당이 높을수록 아니 뭐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맛이 나지. 그렇죠. 위험 수당이 뭐 없으면 한 1%다 그러면 이거는 뭐 주가가 1%만 올라가도 금방 사라지는. 네. 네. 뭐 금리가 1% 올라가면 또 사라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높아야 괴리가 커야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네. 하는데 이게 지금 평균 수준보다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거죠. 별로 안 높네요. 네. 그래서 얼만큼 낮아졌느냐를 쭉 이렇게 보니까 2007년 네.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이렇게 낮아져 있다는 거죠. S&P 500가. 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야, 2%포인트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한 3.5% 정도, 3.4% 정도는 돼야 주식을 했다라는 거죠. 네. 평균이. 예. 근데 지금은 1.8%, 네. 2%가 조금 안 되니까 완전히 주식이 정말 매력 없어. 이건 아니지만 좀 상당히 매력이 없다. 예. 저기 펀더멘탈을 네.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네. 그 약세론에 진짜 네. 근저에 깔려 있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위험 수당이 올라가려면 네. 주가가 좀 떨어져 주든지, EPS가 올라가든지. 네, 이익이 올라가 이익이 주든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주든지. 예. 뭐가 셋 중에 네, 하나.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네, 금리가 네. 떨어지면 경기를 끌고 내려가면서 떨어지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금리는 쭉 갈 거고. 네, 이것도 만만치 네, 않고 네. EPS는 이 꼬락서니를 보니 이게 조금 이게 밀릴 가능성이 있고 네. 주가는 뭐 약간 싸진 맛은 있었지만 이것도 뭐 4,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비싼데 약간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이제 주가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래도 세 가지 중에 제일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는 EPS가
이미 예상치니까 네,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 네. 그게 그래도 제일 낫네요. 네. 금리를 뭐 내릴 것 같지도 않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약세장이 돌아서려면 네. 아까 금융장세 말씀 네. 드렸잖아요. 금융장세라는 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고 기업 실적이 뭐 펑펑 이익이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금리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네. 그런데 이익은 더 이상 줄지는 않는다. 네. 버티더라. 예. 경기도 나쁜 건 맞는데 네. 불황인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덜 나쁘다. 네. 이러면 주가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장세를 앞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역실적 장세가 짧게 끝나고 금융장세가 이제 빨리 오면 이제 투자자들이 되게 이제 가장 해피한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러려면 한 번은 이제 약간 그 기업 실적에 대한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지나가야 되고 그 스트레스 테스트의 첫 번째 관문이 4분기 실적. 1월 말에 나온 이제 4분기 실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네. 처음에 얘기해 주신 역금융에서 역실적으로 넘어갔고 이게 다시 금융 장세로 가려면 이 약세장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역시 실적을 봐야 실적. 된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적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마 실적에 아마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시선이 이미 좀 옮겨가지 네, 않나 네, 네, 분위기를 맞습니다. 네, 네. 또 금요일 날 좀, 짚어주셨고요. 금요일 날 좀 그랬어요. 저는 사실 계속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게 벌써 시장은 벌써 그쪽으로 돌아서고 맞습니다. 있다. 네. 시간이 지금 뭐 많이 빨리 지나갔지만 마무리로 달러 얘기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달러는 마무리가 좀 거의 되어가고 네, 강달러도 있는 저는 네. 2단계로 상승할 올라가면 만약에 올라간다면 달러도 2단계로 상승하는데 네. 1단계는 지났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생기는 달러 강세는 끝났는데 마찬가지로 경기가 만약에 더 침체되면 네. 내년도에 이제 2차 달러 강세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자료가 네. 나가고 있는데 네, 저 어떻게 그래서 보면 될까요? 이게 ISM 제조업 지수를 이제 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오른쪽 축인데 네. 이렇게 오른쪽 축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0이니까 ISM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이러면 이게 ISM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달러는 이제 강했습니다. 위에가 달러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는 네. 높을수록 이제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인데 네. 이 음영돼 있는 부분이 다 경기가 좀 안 좋았던, 안 좋았던 구간이고 달러가 좀 강세로 갔던 구간이고 그때 ISM 지수로 표시되는 미국 경기도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내년도에 올해보다 안 좋은데 달러가 뭐 이제부터 다 손 털고 약세, 전 세계 이머징 통화 강세, 유로화 강세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 만만치 않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저항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년도 경기가 조금 잘 모르겠으니까 약간 지금 뭐 주춤주춤 거리면서 기술적으로 하락하는 거지 본격적인 달러 약세 국면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한 1, 2월까지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지금 약세 기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원달러도 뭐 한 1,200원대 후반까지도 이제 내려가면서 강세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원화가 추가적으로 원달러가 내려간다. 뭐 갑자기 1,200원이 된다. 뭐 이러진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버티는 거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는 정도를 보면서 환율 시장은 다시 한번 2차 달러 강세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달러 그동안의 강세는 이제 금리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결국은 외환 시장도 기업 실적에 달린 거네요. 맞습니다. 경기 기승전 경기입니다. 이제 기승전 인플레이션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기승전 경기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달러 강세는 마무리된 걸로 보면 안 된다. 2차가 남아있을 수 네. 있다라는 얘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